안녕하세요. 판도라입니다. 판도라의 격리실무 이번 시간에는요. 우리 공동주택 회계 특징에 대해서 좀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 자료는요. 제가 교육할 때 쓰는 자료인데요. 소장님들 교육이나 아니면 격리분들 교육할 때 주로 사용하는 자료 중에 한 장을 가지고 왔습니다. 여러분 공동주택이라는 건 여러분 뭐죠? 공동주택은 뭘까요? 내가 사는 공간도 있고 함께 쓰는 공간도 있고 그런 것을 공동주택이라고 하죠. 그런데 이 공동주택에는 회계의 특징이 있어요. 그거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나눠보자면 적용 기준은요. 공동주택은 공동주택관리법, 공동주택관리법령, 공동주택 회계처리 기준, 단지관리규약 그리고 그런 게 다 없을 때는 기업회계 기준을 따릅니다. 그럼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공동주택법 따르는 것도 있고 집합건물법 따르는 것도 있는데 어떤 차이인가요? 라고 물어보시면은 공동주택관리법은 의무단지인 경우에 공동주택관리법, 공동주택관리법령, 공동주택회계처리 기준을 따릅니다. 그러면 의무단지가 아닌 경우는 어떨까요? 그때는 집합건물법과 단지관리규약과 회계, 기업회계 기준을 따르겠죠. 그럼 의무단지는 여러분 알고 계시겠지만 150세대 이상의 승강기가 있건 원래는 300세대 이상이어야 돼요, 여러분. 300세대 이상이어야 되는데 300세대는 안 돼. 근데 우리는 150세대 이상이지만 승강기가 있고 중앙난방이거나 지역난방인 경우에는 의무단지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공동주택관리법에 해당되는 거는 의무단지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뭐 148세대예요. 근데 148세대라서 이제 그래도 내가 공동주택이라 이거죠. 아파트예요. 그래갖고 구청에 탁 전화를 합니다. 우리가 이번에 어떤 일이 있어서 이렇게 하는데 이거 공동주택법에 어긋나지 않나요? 라고 물어보면 그분이 뭐라고 할까요? 선생님 단지는 의무단지가 아니기 때문에 공동주택관리법이나 관리법령 회계처리 기준에 어긋난다고 문제가 되진 않습니다. 다만 그 단지의 법인 관리규약에 맞게 처리하세요 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요즘은 집합건물법이 생겼고 회계처리 기준이 생겼기 때문에 집합건물은 집합건물법이나 집합건물 회계처리 기준 그리고 이에 따라서 시행령 등에 따라서 해야 되겠죠. 자, 공동주택의 회계 목적은요. 어떻게 하려고 그러는 걸까요? 여러분 이거 어떻게 하려고 그러는 걸까요? 공동주택의 공용부분 관리와 관련된 비용을 측정, 기록, 요약, 보고하는 과정이고요. 관리비를 적정하게 부과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여러분 회계의 목적이 뭘까요? 원래 회계의 목적은 이해관계자들로 하여금 올바른 결정을 내리도록 회계를 하죠. 그래서 근데 우리 이해관계자가 누구예요? 공동주택의 이해관계자가 누구죠? 입주민이죠. 입주민의 대표인 입주자 대표들이 잘 판단해서 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요. 그 관리에 관련된 비용, 관리비죠. 그거를 측정, 기록, 요약, 보고하는 과정이고 적정하게 부과하기 위한 목적을 합니다. 자, 회계의 특징은요. 복식부기고요. 관리 비용은 발생주의고 관리 외의 비용은 발생주의나 현금주의를 선택을 합니다. 복식부기는 뭐예요, 여러분? 차변과 대변이 있는 아이를 복식부기라고 하죠. 그러면 관리 비용은 발생주의래요. 발생주의는 뭘까요, 여러분? 여러분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볼게요. 따르릉 전화가 왔어요. 어떤 분이 이렇게 물어봅니다. 저 아가씨, 내가 지금 거기에 광고를 붙이려고 하려고 그러는데 광고 붙일 수 있어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이거는 발생주의일까요? 현금주의일까요? 이건 회계가 아니죠. 왜? 돈이 왔다 갔다 하지 않잖아요. 어떤 거래가 왔다 갔다 하지 않잖아요. 그죠? 그런데 한전에서 떠르릉 전화가 왔어요. 아가씨라고 부르나? 어쨌든 뭐 대리님이든 아가씨든 아가씨 대리님이라고 부르겠죠. 한전에서는 대리님 왜 한전 검침수당 드려야 되는데 왜 관리비 세금계산서 발행 안 하셨어요? 이렇게 얘기했죠. 이거는 뭘까요? 발생주의죠. 비용이 실질적으로 왔다 갔다 하지 않았지만 세금계산서 등으로 해서 거래가 발생됐어요. 그런 거를 발생주의라고 합니다. 관리 비용은 실제로
발생주의만 사실은 공동주택도 가능해요. 하지만 우리는 발생주의로만 쓰나요? 실제로 돈이 왔다 갈 때 할 때 현금주의도 쓰나요? 여러분들 매달 1일 날 전산업체에서 세금계산서를 발행을 해요. 근데 우리는 이 돈을 31일이나 25일이나 31일쯤 낸단 말이에요. 그럼 원래는 발생주의는 어때요, 여러분? 실제로 그 달에 납부한다고 할지라도 지급수수료 대 미지급 비용을 잡아놓고 1일날 그리고 31일날 납부 시에 미지급 때 재금을 잡아야 합니다. 그렇지만 모든 단지가, 우리 공동주택 단지가 그렇게 하나요? 그렇게 하지 않고 있는 단지도 많이 있죠. 근데 여러분 실제로 그렇게 그 달에 발생한 세금 계산서를 모두 발생주의로 하는 단지들도 있습니다. 없지 않아요. 어떤 분들이 이걸 가지고 왜 이렇게 하시냐고 그러는데 그분이 맞는 겁니다, 여러분. 그분이 맞는 거예요. 왜냐하면 관리 비용은 발생주의로 해야 되니까요. 그럼 관리의 비용은 어떨까요? 관리의 비용은 발생주의나 현금주의를 선택합니다. 왜 그럴까요? 관리의 비용에서 발생주의를 보통 선택하는 것은 세금 계산서가 발행되는 것들입니다. 어떤 게 있을까요? 한전 검침수당, 그리고 매달 들어오는 재활용 수거비 같은 거. 이런 건 미리 세금 계산서를 끊어서 돈을 받죠. 하지만 현금주의를 선택하는 건 어떤 게 있을까요? 광고 수입 같은 거 있죠. 광고 수입이나 승강기 수입. 실제로 돈이 들어왔을 때 처리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관리 비용은 발생주의, 즉 그 사건이 일어났을 때 세금 계산서가 발행이 된다거나 했을 때 시작하는 발생주의를 관리 비용을 사용할 수 있고요. 관리의 비용은 실질적으로 발생주의와 현금주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집합 건물에서는 관리 비용이든 관리 외 비용이든 모두 발생주의로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일관성, 간결성, 일관성이 있고 당연히 간결해야 되겠죠? 사람들이 보고 의사결정을 내리기 위해서는 전에 3월에는 우리 휴지를 샀는 거, 관리실 휴지를 샀는 걸 소모품을 썼는데 5월에는 잣비로 썼다가 12월에는 복리후생비로 썼다가 그렇게 하지 말란 얘기죠. 일관성 있게 하란 얘기고요. 관리외 비용도요. 발생주의든 현금주의든 선택을 했다면 계속 그걸로 나는 한 명만 팬다라는 마음으로 한 개로 쭉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간결하게 하고요. 아파트가 조금 힘든 이유가 월결산을 하죠. 매달. 재무대표가 12번이에요. 이거 왜 월결산을 할까요, 여러분? 왜 월결산을 할까요? 부과를 해야 되죠. 우리는 그 월에 발생한 모든 비용을 가지고 그걸 가지고 관리 수입을 냅니다. 월결산을 내기 때문에 매달 월 결산을 하고 재무제표를 12회 발생시키죠. 연 결산을 하는데 이 마지막 2022년이든 2023년이든 12월분 재무제표에 추가를 해서 연결산서를 만들게 됩니다. 연결산은 1회고요. 이 월결산 재무제표에 들어가는 것은 운영성과표, 재무상태표,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 그 다음에 또 뭐 있을까요, 여러분? 주석 있죠. 결산서에는 월 재무제표 플러스 뭐가 있을까요? 세입, 세출 결산서가 있습니다. 자, 재무제표에는요. 이 밑에 써놨군요. 운영성과표, 재무상태표, 주석,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 결산서에는 세입, 세출 결산서가 들어갑니다. 관리비, 우리가 입주민들에게 돈을 걷는 것을 관리비라고 하죠. 얘는 그 달에 발생한 관리 비용을 모아 그리고 다음 달에 발생할 납부할 전기, 수도, 난방요금 같은 것도 모두 모아서 관리비를 산정합니다. 일단 방식은 기간별 방식이 있는데요. 기간별이라는 거는 우리가 선집행을 하고 후 부과를 하죠. 우리가 관리비를 여러분 왜 그래요, 여러분?
그 비용을 다 모아 계산해서 다음 달 하니까 당연히 집행을 먼저 한 다음에 후 부과를 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관리비 예치금이 발생합니다. 그런데 관리비 예치금은 여러분, 관리비 예치금이 뭐예요? 첫 달에도 돈을 써야 되는데 첫 달에 돈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들어오시는 소유자에게 너희가 관리비를 평당 혹은 제곱미터당 얼마씩 내, 33만 원씩 내, 42만 원씩 내, 이렇게 해서 걷어놨다가 이분이 무슨 우리가 집을 팔 때나 그분이 집을 팔 때나 아니면 아파트를 다시 짓다거나 이럴 때 다시 돌려주곤 하죠. 그걸 관리비 예치금, 옛날엔 선수관리비라고 불렀습니다. 자, 부과 기준은요, 회계 처리 기준에 맞게 하고요. 각 단지 관리규약, 관리비 배분, 그리고 예산에 따라서, 그리고 입주자 대표회의 의결에 따라서 부과합니다. 여러분들이 회계 처리 기준에요. 어떻게 처리하도록 이렇게 관리비가 일천경소 승수난급, 일반 관리비, 청소비, 경비비, 난방비 등 이렇게 회계 처리 기준에 있고요. 각 단지 관리규약 뒷장을 보면은요, 어떻게 배분할지 나와 있습니다. 일반 관리비를 어떻게 제곱미터당 나눈다. 무슨 음식물 수거비는 세대당 나눈다. 이런 식으로 나와 있습니다. 예산에 따라서 우리가 예산을 매년 11월까지 짜죠. 그때 예산에 따라서 하고요. 대표회의 의결을 통해서 부과를 합니다. 감가상각 같은 거 있잖아요. 여러분 직기비품 구매하거나 그런 거에 대해서 우리 입주자 대표회의가 정하실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본인이 사용한 관리비는 본인이 납부하도록 부과한다. 이건 무슨 얘기일까요, 여러분? 맞춰서 부과한다는 얘기죠. 그 달 발생한 비용은 그 달 내고, 본인이 어떤 분이 사용료를 내야 돼요. 수도료를, 세대 수도료, 세대 전기료, 세대 난방비를 본인이 썼으면 본인이 쓴 만큼 계산해서 납부하도록 청구합니다. 잘못한 경우에는 바로 처리하도록 되어 있어요. 즉 5월 달에 잘못 부과한 건 발견 즉시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보통은 다음 달에 처리하는 경우가 많죠. 바로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관리비 차감 시 차연도에 차감을 합니다. 차감 관리비 적립금, 순자산이나 관리비의 비용 등으로 관리비를 차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집합 건물은 여러분 이렇게 되지 않고 관리 수입에서 마이너스 나서 차감하도록 되어 있죠. 여러분 제가 교육할 때 그 회계의 기본적인 내용을 이렇게 설명을 드려요. 여러분들이 물론 다 알고 계시겠지만 그래도 초보들이나 아니면은 이런 거에 대해서 교육을 못 받아보신 분들은 이렇게 들었었을 때 조금 생소하게 들리실 수 있고 다 아는 내용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께 조금이라도 공동주택 회계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하고 설명드렸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요. 내일은 더 행복하시고요. 날마다 더 발전하는 우리 판도라 격리 실무 식구들 되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